일단 상식적으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해도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노력이 필요한 걸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요거부터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똑같은 사람이 웃고 있는데 하나는 거짓된 미소이고 하나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에 해당되는데, 먼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자녀랑 함께 살다 보면 자녀가 왼쪽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오른쪽 표정을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왼쪽, 오른쪽 중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는 어느 쪽일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답은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건, 자녀가 오른쪽 미소를 짓고 있는데 왼쪽 미소라고 착각을 하면 관계가 발전하는데 정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오른쪽 표정을 짓는 게 꼭 부모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보통 사춘기, 막 반항기 넘치고 뭐 이럴 때 적어도 그 오른쪽 표정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작업을 꼭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요 작업은 자녀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그래도 이제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겪어가는 시기,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이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 안에 코끼리 문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강의실에 만약에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존재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너무나 묘해서 살다 보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강실에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코끼리가 있다는 걸 마치 모르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자, 자녀랑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진짜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말로 자녀에게 한마디 얘기했어요. 근데 자녀가 그걸 튕겨내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반복되고 나면 부모가 비슷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녀는 굉장히 짜증을 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거예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러면 부모도 부담되니까 얘기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자니 이렇게 눈에 거슬리고 뭔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뭔가가 필요한데, 조치는 필요한데 얘기를 하면 자꾸 그 갈등이 번지니까 서로 그 중요한 얘기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 조건 하에서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좀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 자녀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어른답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고, 또 애 같지 않게 자녀가 어른처럼 대단히 어른스럽게 행동하기도 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소수에 해당되는 가정이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맞는데 부모도 애처럼 행동하고 자녀도 애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좀 심각해지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는 애처럼 행동하는데 자녀가 어른스러운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형태는 애는 애이고 단지 부모가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대처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추천될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로 결심해야 될 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른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막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선은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막 짜증을 내고 더 관계만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의 컨디션을 봐서 적당한 기회에 말을 꺼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정말 딱 제대로 된 자리를 세팅을 마련한 상태에서 아이랑 말 그대로 진지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시도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때 진지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어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둘째, 새끼손가락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모모야, 지금부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꼭 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마음껏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서로 짜증내지 않겠다는, 화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꼭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짐을 하고 출발하시다. 안 그러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멍석을 이렇게 까는 겁니다. 지금까지 엄마 또는 아빠한테 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게 있으면 다 해봐라.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얘기가 나면 어쩌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이 과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철없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현실과 안 맞게 뭐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뭐 가고 싶다든가 뭐 평상시에 꿈꿨던 막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자, 즉각적으로 들어주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변명을 하거나 에이 그런 거 말고 뭐 현실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목적은 아이가 적어도 서로 불편해할 수 있는 대화도 적어도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된 세팅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이 동시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요. 다행스럽게도 이 대화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가 행복해지려면 부모로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억하 심정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억하 심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담아두고서 표현을 못하면 그거를 억누르는데, 억하 심정, 억누르는데 심리적인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것만큼 하늘로부터 물려받았던 재능을 온전히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뭘 얘기하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어른스럽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변명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게 있다면 방 안에 코끼리 작업을 할 때 굳이 그 오해를 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다음 날이면 애가 뭐 해외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일단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집중을 하시고 장면이 바뀌어서 뭐 한 1, 2주쯤 지나서 충분히 세팅이 바뀌고 나면 그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목적이 다른 거라서 미처 너에게 얘기를 못 해줬는데 사실 그 문제는 엄마가 생각한 이런 거 같아 라고 그때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방 안의 코끼리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변명을 하거나 막 아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 주려고 시도하면 아이 입장에선 더 이상 부모를 안 믿게 될 거예요. 보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되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내가 기대하는 게 꼭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경우 아이도 알아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때때로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투정일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마음속에 묻어둔 걸 한 번쯤 꺼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꺼내고 나면 부모가 즉각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해주면 그다음부터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안의 코끼리 문제는 아이의 억하심정을 풀어주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매년 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살다 보면 갈등이 깊어지거나 뭔가 아이의 표정이 그늘이 마음의 그늘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따금씩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 기쁨부터 시작해서 경외감에 이르는 정말 특별한 선물들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할 때 자녀가 행복하게 잠재력을 잘 펼쳐나가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게요. 기쁨부터 경외감에 이르는 최상위 긍정 감정의 의미는 찬찬히 좀 이렇게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제한된 강의 시간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편한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곱씹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상식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를 기쁨부터 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개 사례는 상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사고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각자 좀 답을 한번 해보시고 설명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불리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예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난독증은 시각 채널에 그러니까 뇌의 국소적인 장애로 인해서 시각 채널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뒤죽박죽으로 읽어요. 기억은 기억으로 보이는데 니은은 뒤집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거울상처럼 뒤집히면 그나마 읽는 게 가능한데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져나가는 고통을 느껴서 많은 경우 글을 떼질 못해요. 자, 이랬던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기 전엔 알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반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반에서 1등을 해요. 이 아이는 잠재력을 다 온전히 펼친 걸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서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어떤 모습을 하느냐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도록 부모가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때 중요한 건 기쁨을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가정 내에서 점진적으로 갖춰나가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 의대 준비반에 간다. 만약에 자녀가 그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면 밀어줘야죠. 근데 아까 두 개의 얼굴 표정 기억나시죠?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면 그건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의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거지로는 안 돼요. 어거지로는 될 것도 안 됩니다. 달인조차 중졸학력으로 평생 고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한 가지 예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도실 무관이라고 넷플릭스 영화인가 하여튼 요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저 청년이 극 중에서 요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재밌는 것만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포츠인데 왜냐하면 맨날 이기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겨야지만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겨야지만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맨날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초딩들하고만 놀면 돼요. 맨날 이기겠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자,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극 중에서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아들이 식사를 하다가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는 어떨 때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연습하고 땀 흘리고,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 아랫줄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심장에서 나온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심장과 공명을 하면서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특별한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쁨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혼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과정에서 나의 심장의 에너지가 누군가의 심장과 공명하면서 나오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머니도 물론 줄 수 있지만, 아이가 기쁨을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같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